근데 총선이 본인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거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실제로 그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는 과반을 안 해도 되니까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당선되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총선에 개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말이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까지 본인이 견지해왔던 중도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끝까지 가져가면서 과반 의석을 만약에 그때 획득했다. 2016년 총선에서. 그때 분위기도 좋았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돼서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주의로만 빠지지 않았으면 제 생각엔 과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예측들이 많았죠. 그러면 본인이 탄핵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또는 그 뒤로 이제 이런 보수 정치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대통령은 그런 정치 전반에는 책임감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일방주의나 이런 것들이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은 정권 그 스스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점점 더 국민의힘 지지층, 그 중에서도 좀 더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들만 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해주시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탄핵 이후에 4번의 선거를 연달아 지고요. 3번을 연달아 이겼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4번 질 동안 보수는 계속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네. 아까 말했던 기독교와 안보단체 그리고 또 영남 이런 데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분들 논리는 단순하죠. 예전에 총선에 돌입하기 직전에도 그분들은 항상 총선 이길 거야라는 환상 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매번 그런 분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야,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 이게 논리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나왔지만은 저희는 확장을 해야지만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확장에 보면은 지역적 확장도 있을 것이고 세대적 확장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젊은 세대로 이걸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노력을 했었고요. 대선과 지방선거 거치면서 호남에서도 우리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고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과 계속 좁아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전대 문제로 그렇게 좀 넘어가 보면 사실상 그것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버리고 우리 당원들만 챙겨서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이 좋았을 때 2014년에 서청원 대표를 사실상 이제 대표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있었는데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보수에서 아이돌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당대표 못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는 항상 예측 불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그 극성스러운 지지층, 약간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정치 현실로 변했을까요? 저는 간단하다 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정견을 그렇게 형성해 왔던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견을 형립한다고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시한다고 할 때, 저는 현상을 보죠, 먼저. 그리고 제 철학을 대입해가지고, 이건 내 생각엔 이게 방향에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곁눈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곁눈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싸게 먹히는 방법이 뭐 어디 이동하다 핸드폰 틀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니까 가장 옛날에는 책이라도 읽었죠, 사람들이. 옛날에 국회의원들 책이라도 읽어가지고 뭔가 책을 한 권 그래도 읽으면 어떤 생각의 주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보면. 근데 유튜브는 단편적인 말 한마디씩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 배신자, 무슨 뭐 스파이, 무슨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유튜버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또 그게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게 인기 영합적 발언이에요. 네. 저 그거 하라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보수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거대로 발언을 해가지고요. 제가 하려고 그러면요. 저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저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예. 제가 종편 방송만 10년 넘게 했는데. 예.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제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가 정치하는 거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제가 바뀌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분들이 바꾸고 싶 의견이 아니요, 그분들이 바꾸고 싶은 세상이 뭔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당 의원들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제 물어보죠. 의원님은 뭐 되게 제가 일부러 기부상하지 않게 돌려서 내년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뭐 딱히 없어요. 예. 공천 정도?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다니까요. 저는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 대개조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욕 안 먹고 넘어가기 또는 대부분의 이제 그 보수 진영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따라가기 이런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정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앉아가지고 대표가 먼저 한마디 하고 이제 최고위원들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보면은 한번 제가 이건 어떤 정치학과 대학원생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이전의 당대표에 지금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보면 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보수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과의 단어 및 용어 일치도가 거의 99.9%에 달할 겁니다. 네, 거의 99.9%에 달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도 최고위원을 제가 한 4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최고위 많이 가봤거든요. 거의 모든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자기 보좌진한테 아침에 써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좌진이 아침에 6시쯤에 갑자기 이제 컴퓨터 반작을 뭘 쓰겠어요? 그래, 그럼 조선일보 사설부터 볼까? 그래서 요렇게 써가면 어차피 일주일에 3개씩 찍어내야 되는데 요렇게 써가면은 영감한테 욕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나와요. 보면은 새로운 아젠다를 거기서 던지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예. 어디 용산에서 얻어받고 온 게 아닌 이상. 왜냐?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방향이 없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설정해준 방향, 중앙일보가 설정해준 방향, 동아일보가 설정해준 방향, 또는 용산이 설정해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대로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예. 두 마리의 새우가 고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만새우가 될 수는 있겠죠. 예. 비만새우가 되는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뭐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출마한다 이런 분들은요, 영원히 반사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 반사체. 밝은 것도 반사할 수 있지만 어두울 때는 자기도 한없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정말 무운을 빕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본인들이 정치하면서 처음에 뭐 어떤 분들은 판사하다가 어떤 분들은 검사하다가 정치하면서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꿨던 꿈이 그거라면은, 예, 누군가의 반사체가 되는 게 본인들의 꿈이었다 그러면은 무운을 빕니다. 그거는. 예.